봅시다. 1,4를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 각각 a와 b라고 할 때 OA 더하기 OB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자, 뭐야? 일단 OA가 뭐고 OB가 뭔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원점으로부터 x절편까지의 거리는 그냥 x절편이 곧 길이. 두 번째, y절편까지의 길이도 역시 마찬가지 y절편이 곧 길이가 된다, 그치? 그럼 결국 이 녀석들은 뭐야? x절편과 y절편의 합의 최소값 찾아주세요. 즉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 1,4를 지난다에서부터 출발해보자. 1,4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되니? y는 기울기 m 몰라 x-1 플러스 4로 편을 하면 된다, 그치? 여기서 x절편 찾기 위해서 y에 0을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x값 찾을 수 있겠지. 뭐야? x는 m-4 나누기 m. 두 번째, x에 0을 넣어서 y절편 찾아보자. y절편 뭐 나와요? 마이너스 m 플러스 4. 그리고 1, 4분면을 지나기 때문에 x절편이 양수고 y절편도 양수가 될 거야. 그래서 양수라서 아까 말했던 대로 x절편이 곧 OA의 길이, y절편이 곧 OB의 길이.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뭐야? OA 더하기 OB를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세요. 뭐예요? 이거다, 그치? 됐죠? 그러면 뭐 해봐? 여기 하트 공식 뜯어봐. 그럼 뭐야? m 1, 아니 m분의 m 1 마이너스 m분의 4 그리고 마이너스 m 마이너스를 묶자. 플러스 4 한 번 더 5 마이너스 m분의 4 플러스 m. 이 녀석에 대해서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죠? 됐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다? 마이너스를 괜히 묶었네. 뭐다? 기울기 m은 무슨 수? 음수거든. 그래서 역수의 합이 나와서 이 상태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괜히 묶었다, 그치? 뭐 해줘야 돼? 다시 마이너스 분배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m분의 4 이게 뭐야? 양수지. 마이너스 m이 뭐야? 양수지. 양수와 양수의 합이 나왔네? 아, 이 녀석만 가지고 뭐 해주면 돼? 산술기하 평균 써주면 크거나 같을 거예요. 2루트에 둘이 뭐 해주면? 곱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사라지고 m 사라지고 남는 거 4. 즉 4보다 크거나 같대. 거기다가 5를 더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9보다 크거나 같대.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예요? 9. 답은 몇 번? 4번. 어때요? 정말 쉽죠? 되나요? 다음 23-15 가보자. 딴따단따단. 자, 갑시다. 두 사람 A, B가 같은 거리를 여행하는데 A는 거리의 반을, 뭔 소리야? 거리의 반을 V1으로 가고 나머지를 V2로 가고, B는 총 걸린 시간 중 반을 V1으로 가고 시간을 V2로 가고, 그리고 속력을 각각 VA와 VB라고 할 때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이게 뭐야? 거리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결국 둘이 같은 거리만큼 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아, 근데 시간이 좀, 일단 가보자. 같은 거리가 같으니까 거리 어떻게 구해?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그치? 음. 어떻게 식을 잡아주는 게 편할까?
거리를 L이라고 둘까 그냥? 그러면은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A 거 써보자. 거리의 절반을 V1으로 가고 아닌데? 시간을 구해서 어디다 써먹어? 다시 이렇게 하면 되나? A에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보자.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해? 얘들아 다현아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하면 돼? 전체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맞죠? 내가 물어보고 내가 대답했는데 끄덕끄덕 알고 끄덕끄덕 맞지? 그치? 전체 시간으로 전체 거리를 나누면 그게 속력이잖아. 그걸 평균 속력이라고 하거든. 중간에 뭐 엄청 달리다가 걷다가 쉬었다가 걷다가 뭐 하는 그걸 다 합해서 그냥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 이게 바로 평균 속력이거든. 맞죠? 가자. 그럼 거리를 뭐로 잡아? 모르니까 아까 말한 대로 L로 잡아보자 일단. 평균 속력 일단은 L로 갈게요. 그럼 여기는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다 그치? 그때 시간을 어떻게 구할까? 두 개 따로따로 구하자. 시간을 어떻게 구해? 속력분의 거리로. 맞죠? 거리 얼마만큼을? 2분의 L의 절반만큼을 V1이라는 속력으로 걸었고 이게 시간이고 그 다음에 전체 거리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V2라는 속력으로 걸었지. 그럼 분모분자에 LL로 나눠버리면 그 다음 분모분자를 2배 해버리면 되었니? 그러면 이제 분모분자를 몇 배? V1, V2 배 해봐. 또는 뭐 이제 통분을 하던가 해주면 결국 V1 플러스 V2 분의 2 V1, V2가 나오지 않을까? 이게 A의 평균 속력. 되나요? 그 다음 B 가볼까? B? 이게 나온다고? B의 평균 속력. 이게 A, VB라고 이름 줬구나. 어쨌든 써버렸으니. 가자. B의 평균 속력은 또 어떻게 구해? 거리 L을 역시 시간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지? 시간 어떻게 돼요? 총 걸린 시간의 절반을 이만큼으로 나머지 시간, 똑같은 시간이지? 을 V2로 갔다. 야,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걸로 시간 어떻게 구하지? 이걸 어떻게 구하지? 난 B게 더 어려운데? 시간의 절반으로 V1으로 간다고? 거리도 모르고. 전체 시간을 일단은 T로 잡아볼까? 그럼 거리는 어떻게 되지? B 거는 V1 2분의 1T랑 V2 2분의 1T지. 그치?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속력 시간, 속력 시간. 그게 L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따라서 T는 뭐가 돼요? 일단 양변 T분의 2배. 아니, T분의 2배래. 다시. 헷갈려. 2배. 그러면 앞에 V1, V2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2L. 그치? 을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V1 더하기 V2 분의 2L. 그러면 이거는 뭐야?
밑에 쓸게. 2분의 V1, V2다. 그렇지? 아, 이거구나.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설명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딱 보자마자 얘가 VB지. VB는 사실 VA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 돼. 알았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에요. 1번. 자, 뭐를 설명해야 되냐면 거기 들어봐. 우리 지난 시간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해서 줄여서 산술기하평균이라고 부르는 녀석 배웠어요. 뭐였죠? 양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2로 나눈 거. 이게 산술평균은 루트 AB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인데 이 녀석이 원래는 산술기하평균이 끝이 아니야. 뭐 하나 더 있는지 알아? 잘 모르나? 들어본 사람 없나? 조합평균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조합평균이야, 제가. 대소비교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VB가 V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끝나는 거야. 이게 왜 이게 성립하는지는 증명을 원래는 이거 따로따로 해요. 1번 증명은 근데 지난 시간에 해봤으니까 2번을 증명을 하면 돼, 사실. 물론 지금은 이 두 개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둘이 증명하시면 됩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빼기 아니면 제곱해서 빼기겠지 뭐. 맞죠? 자, 지금 시간 줄게요. 2번 증명해보세요. 조합평균이 왜 저렇게 되는지. 이걸로 증명할 걸 그랬나? 어쨌든 이거 지금 2번 증명해봐. 어차피 조합평균도 알고 있으면 도움 되니까. 어떻게 증명했어? 제곱해서.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제곱도 제곱이지만 사실 되게 쉽지? 그지? 그냥 몇 배 해버리면 돼, 양변. A 플러스 B배 하면서 루트 AB로 나누기만 해도 되잖아. 그럼 뭐 만들어지거든? 좌변은 A 플러스 B.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변화 없고요. 루트 AB는 약분해서 사라졌어요. 우변은요? 2루트 AB. 그냥 산술기하평균, 그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으로 넘어가니까 당연히 성립하는 거지.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도대체 조합평균의 그 조화가 뭘까? 조화가. 하모니? 조화가 뭐야, 조화가? 뭔지 모르지. 자, 어떤 똑똑한 수학자분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봐. A가 있어. B가 있어. 얘를 평균을 구해볼까? 라는 역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림을 이용해서 한 개 기하평균이라면 AB의 평균을 구해볼까? 라는 고민을 해봤어. 뭘까? 근데 얘를 일단 역수로 뒤집어 보는 거야. 그럼 뭐야? A분의 1과 B분의 1이 되겠지. 그놈의 평균을 구해보는 거야. 더해서 2로 나눠요. 그러면 뭐 나와? 2AB분의 A 플러스 B가 나올 거야. 더해서 통분 2로 나눴어. 응. 됐지? 그러면 얘의 역수의 평균이니까 그 평균의 역수도 얘랑 관련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한 거죠. 그렇게 만들게 된 게 기하평균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네. 끝.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는 산술기하 조합평균이라고 불렀었어. 근데 요새는 조합평균은 사라지고 얘만 그 흔적이 남아서 증명해봐 라는 형태로만 넣어놓은 거고, 그래서 너희들은 얘도 가끔 볼 수 있어요. 활용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증명 정도는 지금처럼 할 수 있다. 알았지? 해보면 되는 거지. 어쨌든 지금은 그 증명의 질문이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식을 만든 것 자체가 질문이었을 것 같아서 아까처럼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넘어가자. 373번 할게요, 쌤. 373. 373.
와, 씨, 이거 세 개 다 해야 되잖아. 질문 누구야? 373. 솔직히 말해. 373 누구야? 네. 귀찮아서 안 했죠. 아니에요? 알았어요. 자, 기억 가보자.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여기 있나? 없네? 뭐 있어? 지혜, 이거였지. 맞지? 얘는 왜 성립하는지 증명을 하려면은 제곱해서 빼보면 됩니다. 맞죠? 그럼 쟤도 증명을 해보려면 제곱해서 빼면 되지 않아? 맞죠? 근데 일단 얘가 성립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쟤를 바라볼 거야. 이거는 왜 성립해? A, B가 부호가 같아지면은 결국 크기와 크기를 더하면 뭐야? 크기는 커지는 거야. 각자의 크기끼리 더해지니까. 근데 얘는 부호가 같으면은 부호가 같기 때문에 더할 때도 역시 크기는 커지지. 그러니까 둘이 같아질 수 있어. 하지만 부호가 반대면 더하는 경우라면 서로의 크기가 상쇄됩니다. 먼저 더한다면. 맞죠? 그래서 절대값 크기를 구해보면 작아져 있을 거예요. 둘이 뺐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부호가 다르더라도 일단 크기를 먼저 만든 다음에 더하는 거거든. 맞지? 무조건 크기는 커져. 그래서 외변 쪽에 더 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가 명확하단 말이야. 그럼 얘도 똑같이 생각을 해봐. 얘는 일단 크기끼리 더하는 겁니다. 무조건 더해지겠죠. 커지겠죠. 근데 얘는 일단 뺀단 말이야. 부호가 똑같으면 뺐으니까 크기가 줄어들겠지. 그리고 절대값 씌웠으니까 크기 작아졌겠지. 작은 건 명확해. 부호가 같으면. 근데 부호가 반대면 난 뭐야 이거. 부호가 반대면 뺐기 때문에 서로의 크기가 서로 뭐라 해야 돼 이거. 크기끼리 커지겠지. 그 다음에 절대값 크기를 구했어. 같아지겠네. 끝. 그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이해됐죠? 지혜씨 알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수학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제곱해서 뺄 거야. 가자. 뭐야? a제곱, b제곱, 2절대값 ab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뺄 거니까 사라지고 사라졌으니까 남는 거는 2에다가 절대값 ab에다가 플러스 ab거든. 이 녀석을 고민을 하는 거지.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 ab는 양수라면 양수가 될 거고 음수라면 0이 되겠죠. 됐음? 돼서? 네. 그럼 뺐는데 크거나 같으니까 원래 게 크거나 같은 거 맞는 거지. 니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생각을 하면 돼. a 플러스 b의 절대값과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끼리 두 개를 비교를 해보래. 부호가 같으면은 더해졌으니까 크기가 커져. 맞지? 더해졌으니까 크기가 커져. 절대값 크기를 구해요. 커져 있어요. 얘들은 뺐으니까 크기는 서로 상쇄됩니다. 작아져 있어. 절대값이었어. 크기 당연히 작겠네. 근데 부호가 반대면은 더할 때 크기가 서로 상쇄되죠. 근데 여기는 뺐으니까 크기가 커질 거야. 오른쪽에 더 커지겠네? 즉 틀린 예시 하나만 찾아주면 간편하겠지. 별래 어떤 거? 방금처럼 부호가 반대인 놈 아무나 예를 들어봐. 절대값 a 플러스 b는 1이잖아. 절대값 a 마이너스 b는 3이잖아. 얘가 더 크네? 달라. 됐지요? 디귿. 지혜야, 디귿은 너가 해라. 뭐 하면 돼? 제곱해서 빼보면 되겠지. 네. 다음 383번. 자, 절대값 x는 x일 때 x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분의 4x라고 하는 녀석
최대 최소를 구해보세요. 자,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이것만 가지고 왔어. 산술기하평균 써야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예시 좀 이따 보여줄게. 알았지? 자, 지우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통분을 하면은 앞에 거 두 개만 통분을 하면 이렇게 돼. 앞에 거 두 개를 통분해서 보니까 얘랑 요만큼이 역수로 보이잖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두 개에 대한 산술기하평균을 쓰는 거예요. 2루트 둘이 곱하면 4. 답은 4. 그럼 선생, 저 앞에 있는 저건 뭐야 도대체? 얘가 뭐겠어? 절대값을 씌웠는데 같다라는 얘기가 뭐겠어? x는 양수. 물론 0도 포함. 근데 0이면 돼야 안 돼? 분모에 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0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얘는 x가 양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0이 아닌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있네요. 알았죠? 오케이. 다음 384번. AB는 양수. X는 A 플러스 B분, 이거 컷이 아니냐? 아니네. 자, A 플러스 B분의 2. Y는 B 플러스 A분의 2. 그때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을 알파. 그때의 AB 구하기. 최소값 찾기. 제곱 더하기 제곱 가자. 제곱하자. 얘 제곱하셈. 모임.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4 플러스 4AB. 4분의 4 곱하기 B분의 A. 됐죠? 이게 X제곱. Y제곱 가보자. 뭐요? B제곱, 나 근데 잘못 묶은 것 같은데. 그러게. 잘못 묶은 것 같다. 다시. B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4 플러스 4A분의 B. 되니? 자, 그때 역수의 합이죠. 산술기하평균. 역수의 합이죠. 산술기하평균 4배 한 다음에 역수의 합이죠. 4 뭐라 했지? 2루트 둘이 곱. 맞죠? 끝. 산술기하평균. 그렇게 답을 내면 되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녀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네가 여기 없나? 여기 있다. 아니야, 이거 말고 위에 있나? 이거 질문 아니네. 쌤에 없었구나 이게. 여기 있다. 자, 374번으로 잠깐만 돌아갔다 올게요. 중요합니다. 맞춘 사람들 지금 374번이 목적이 아니니까 다 잘 들어봐. 몇 번이랑 몇 번을 함께 갈 거냐면 374번과 377번을 갈 거예요. 저쪽으로 갈게. 자, 너네들의 풀이 잘 보면서 내가 지금 풀이 해주는 거 풀이 보면서 한번 같이 의문을 가져볼까? 374번입니다. x 플러스 y분의 2 y 플러스 x분의 8 이거 어떻게 최대 최소 구해? 전개를 해주면 역수의 합이 보이죠. 그래서 산술기하 부분적으로만 써주면 돼요. 그런데 377번 문제도 같이 한번 가볼까? 377번은 이거보다 좀 더 쉬운 걸로 갈까? 뒤에 있나?
아니야, 이걸로 가자. 이거 말고 이걸로 가자. 자, B분의 A, C분의 B, C분의 B, A분의 C. 원래는 이거보다 더 깔끔한 예시가 있는데 여기는 이거밖에 없네. A분의 C, B분의 A. 자,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 그랬어. 이거 전개하면 미친놈이죠. 맞죠? 이건 전개 못해요.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이 녀석은 뭔가 전개를 해서 식을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얘만 산술기하 평균을 쓰라고 하죠. 2루트 둘이 곱해주면 C분의 A. 두 번째 얘도 산술기하 평균 씁니다. 2루트 A분의 B. 세 번째는 또 세 번째 것끼리 따로 산술기하 평균을 써요. 마치 뭐처럼? 얘처럼. 세 개 따로따로 쓴 것처럼. B분의 C. 그러면 이 세 녀석이 얘도 최소, 얘도 최소, 얘도 최소면 당연히 최소, 최소, 최소 곱한 거니까 최소가 되는 건 당연하잖아. 그 생각으로 이렇게 간 거야. 세 개 다 곱할 거니까 그냥 한 마리 갈까? 8 곱하기 루트 안에 이 세 개 다 곱하면 돼. 근데 루트 속에 C분의 A, A분의 B, B분의 C, 약분, 약분, A 약분, CC 약분. 뭐야? 1이네? 답을 8입니다. 라고 하면은 맞죠? 근데 이 녀석의 원래 정답은 314번의 원래 정답은 몇 번, 얼마야? 22야, 22. 22가 답인데 방금 377번을 풀어온 사람이 이런 의문을 가져. 따로 써도 되네? 아싸! 써야지. 2루트의 2y분의 x. 두 번째 거 따로 써야지. 표가 나갔다. 2루트의 8x분의 y. 그러면 한 방에 합쳐야지. 4루트 안에 16. 16. 그럼 답은 16. 땡! 왜 틀렸을까? 377번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그게 답인데 374번은 왜 틀렸어? 어디가 틀린 거야? 너 언제 배운 적 있어? 맞다. 너 벌써 한 세 번째쯤 물어보지. 너 배운 적 있어? 라고. 배워서 대답을 하면 안 되지. 배웠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안 배운 사람들 물한테 물어본 건데 이 사람이 아니야. 신입한테 화내면 안 되지. 됐냐?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최소 값을 구하세요라는 말은 그냥 범위를 구하세요랑 약간 다른 느낌이지. 최소 값을 구하세요는 얘가 가질 수 있는 놈 중에서 제일 작은 거고 범위라고 하는 놈은 나는 그냥 상수 10인데 1보다 크다라고 해도 맞잖아. 내가 가질 수 있는 진짜 작은 값은 0이야.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해도 맞잖아. 범위는. 그치? 그래서 x제곱이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0이지만 어떤 음수보다 크다라고 해도 맞는 범위잖아. 그 얘기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얘가 가질 수 있는 진짜 제일 작은 값을 찾아줘야 돼. 그냥 범위를 찾고 끝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16을 진짜 가질 수 있어? 즉 얘가 최소값인 이 노란 색깔 얘를 가질 때 얘도 동시에 얘를 가질 수 있냐? 그거를 너희들이 스스로 확인을 했었어야 돼. 즉 요놈의 최소값이 얘가 나오는 등호 성립 조건이 얘가 최소값인 얘가 나오도록 하는 등호 성립 조건이랑 동시에 최소가 나올 수 있냐? 그걸 확인을 하자고. 그럼 여기서 이 등호 성립 조건은 뭐예요? 더하고 있는 두 녀석이 같을 때. 즉 xy가 2일 때. 요놈의 등호 성립 조건도 더하기를 이룬 두 녀석이 같을 때. 즉 x 곱하기 y가 8일 때. 동시에 성립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그래서 이 둘이 곱한 녀석은 최소값이 절대로 요 두 놈을 곱한 거랑 달라져. 얘의 최소값은 얘가 맞고 얘의 최소값은 얘가 맞지만 동시에 최소는 안 나온다고. 그럼 언제 최소인데요? 적절하게 융합시켜가지고 이 사이 어디쯤에서 최소 나오겠지. 그거는 16은 아니겠지.
그럼 얘네들은 확인 안 해? 확인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377 서술이냐? 서술형으로 나왔는데 이렇게만 풀면 감점이고요. 답점수 2점, 3점 정도밖에 안 줄 거예요. 5점짜리 만점 중에. 자, 그래서 아까 내가 뭐 조심하라고 한 위에 문제 있었는데 지워버렸지. 산술기하 평균을 하나의 식을 산술기하 평균을 3번 이용해서 따로따로 구할 때는 반드시 등호 성립 조건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즉 여기서의 등호 성립 조건이 뭐야? b분의 더하기 b분의 a랑 c분의 b랑 같을 때, 즉 b제곱이 ac일 때, 네. c분의 b랑 a분의 c가 같을 때, 즉 c제곱이 ab일 때. 네.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뭐예요? A, B, C 다 같을 때야 결국. 알았지? 됐죠? 즉 A와 B와 C가 다 같아지면 얘도 성립하면서 얘도 성립할 수 있지. 즉 얘가 최소값으로서 얘가 나올 때 얘가 최소값으로서 얘도 나오고 얘도 최소값으로서 얘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끼리 곱한 이게 진짜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도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뭐 해줘야 돼? 얘 등호 성립 조건 양수니까 A랑 A분의 B가 같아지면 돼. A분의 B 된다. A분의 2. 얘의 등호 성립 조건 B랑 B분의 2. 얘의 등호 성립 조건 A는 B.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니? A가 루트일 때 B도 루트이라서 둘이 같을 수 있어. 세 개가 동시에 최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얘예요. 알았죠? 오케이? 안 따지면 무조건 감점이야. 산술기하 평균을 한 식 안에서 2번, 3번씩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호 성립 조건, 즉 3개가 다 최소가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알았죠? 그게 384.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그때의 알파 베타 감마는 루트 2. 그래서 답은 2분의 알파 뭐였지? 이거 얼마야? 8? 2분의 8. 아닌데? 알파 뭐야? 아, 이거 다 안 했구나. 얘가 얼마지? 4, 8이니까 16이구나. 알파는 16. 그래서 2분의 16 답은 8. 알았죠? 386. 왜 또 콧방귀야 너는? 그래서 저 두 개 잘 기억해놔. 386 질문 누구야? 이거 수업 때 했던 문제잖아. 이걸 지금 왜 질문이라고 해? 네. 왜죠? 왜지? 이게 질문인 이유는 사실 딱 하나지 뭐. 왠 줄 알아? 되게 어이없는 예를 들어볼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외우고 있어요. 선생님 C가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 뭔 차인지 알겠어? 얘의 판별식을 구하라고 해도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사람들. 너무 공식을 있는 그대로 외운 거야. 개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문제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해요. 이거는 할 줄 아는데요. 그럼 이걸 왜 못 풀어? 잘 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이건 386은 아니니까 기본 문제라고 내가 알려준 게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를 구하자라고 할 때 그때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된다 그랬어.
그런데 책으로 가자 이제. 개수를 가지고 조금 장난을 쳐놨는데 뭐 한 줄 알아? 문자만 바라보고 이걸 써놓고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다고. 왜? 우리가 배운 공식은 a 플러스 b니까. 왜 a가 2a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 왜 b가 3y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 공식을 쓸 때 개수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수학에서. 4a가 a 자리에 들어간 거야. 2b가 b 자리에 들어간 거고. 그러면 산술계평면 우변을 쓸 때도 a, b를 쓰는 게 아니라 4a를 쓰고 2b를 써줘야지. 왜 얘는 할 줄 알면서 얘는 못해? 그러고 나서 이제 요 녀석이 모르니까 그대로 써놓고 여기 안에 8이 있고 A, B가 18이라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됐음? 네. 390 갑니다. 화난 건 아니에요. 또 곱방 있겠네, 조식. 390 갑니다. 다음에 반원에 접한대. 오른쪽 그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짜리 반원 5에 접한대. 야, 반원에 접하는 직사각형. 아, 그림 너무 대충 그렸다. 반원에 접하는 직사각형을 만났으면 당연히 너희들은 뭐 하겠니? 반지름을 적당하게 잘 표현을 하지 않을까? 10. 그리고 나서 넓이의 최대? 직사각형 왜 이래 이거? 넓이를 어떻게 구하니? 가로 곱하기 세로 391번. 이런 젠장. 또 곱방이 끼는 거 봐. 자, 390번 갈게요. 왜? 자, 91번 없지? 아이씨. 가자. 390번. 뭐예요? 울타리냐? 길이가 100m인 줄을 모두 사용하여라고 안 해도 당연히 모두 사용해야 됩니다. 일단 볼게요. 오른쪽 그림 같은 4개의 작은 직사각형이 이루어진 구역을 만들 거예요. 구역의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야, 넓이를 최대로 하는데 당연히 줄을 남기면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냥 줄은 당연히 다 사용합니다. 그때 길이가 전체 100.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잡아봐. 이게 싫어? 그러면 하나하나를 xxxx로 잡아봐. 물론 길이가 똑같니 다르니? 다른데요. 그래서 보통 하나로 안 하고 전체로 갑니다. 알았죠? 다음 미수라 x, y, 뭐 z,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전체 길이는 어떻게 쓰였는데? x 방향으로 2개, y 방향으로 5개. 다 더해서 길이 100m. 그리고 전체 울타리죠. 구역의 전체 넓이. 전체 넓이 뭐예요? xy네요. 이 녀석이 최대가 되는 걸 찾아주세요. 그래서 일단 너희들은 뭐 해야지? 이번에도 계속 저 장난쳤지? 2x와 5y가 a, b 자리에 들어갔으니 크고 나타지고 2루트 안에서 2개 곱해서 10xy. 근데 얘가 100인 거야. 뭐 블라블라 하면 되지. 맞지? 근데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라가 아니니까 이거 계산 안 할 거예요. 뭐 하라고 하는데? 넓이가 최대 1대의 둘레를 구하라잖아. 둘레는 뭐야? 무슨 둘레야? 바깥쪽이지. 응. 2x, 2y. 즉 xy 구하라는 얘기야. 최대 1대. 뭐야? 최대 1대. 뭐야? 등호성립 조건이지. 등호성립 조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두 녀석이 같을 때. 두 녀석이 같을 때. 똑같은 거 더해서 100 만들었으니까 얘 얼마?
얘 얼마? x 얼마? 25. y 얼마? 10. 답은 70. 됐죠? 그렇게 가야지 이거를 또 2x는 5y 이렇게 식 세우고 있으면 환장합니다. 하지 마요. 401번. 아씨 또 귀찮은 거다. 다 해야지 뭐. 양수 xy x 플러스 y는 9. 또 5 넣고 4 넣고 하세요. 하지 마세요. 자, 이 녀석의 범위 니은 이 녀석 자 401번은 잠깐 패스. 못 푼다 이거 아직. 404번 와 코시 코시 해야 되네. 그 다음에 407번 8번은 뭐야? 이것도 코시야? 아니네. 407, 8번 먼저 하자. 저거는 오늘 코시 하고 할게요. 407, 8번 이 두 개 남은 거지. 407, 8번 좌표 평면 위에 A라는 점 1,4 B라는 점 마이너스 3,0 과 직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다. 명제 직선 L 위에 있는 어떤 점 P에 대하여 직선 L 위에 있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각 A, B가 90도이다. 가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이거다, 그치? 가자. 어떤 점에 대해서 참이다라는 얘기는 뭐야? 어떤 점 A에 대해서는 참이다라고 하지. 이게 얘들아 모든 점 P라면 말이 달라져. 그치? 말 그대로 L 위에 있는 모든 점 P에 대해서 다 90, 뭐 이걸 만족해야 돼. 근데 어떤 점 P라고 했잖아. 그건 뭐야? 참이 되도록 하는 P가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참. 맞지?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직선 L은요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N이지. L이 움직이니까 냅두자. 선분의 B를 먼저 그릴게요. A B A B 자, 이 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니냐. 돌아다니는 게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지? 선분의 AB가 놓여 있어요. 알았죠? 그때 왜 그린지는 좀 이따 너희들이 한번 잘 봐. AB를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원을 하나 그릴 거야. 이 원 위에 만약에 P가 놓여 있다면 APB는 무조건 90도지. 그 말은 뭐냐?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 직선 L이 이런 식으로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얘기야. 왜?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 P에 대하여 APB는 90도를 만족하니까요.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 P에 대하여 APB는 90도가 됨을 만족하니까요. 딸랑 두 개 있지만 있잖아. 즉, 이 문제는 직선 L이 뭐 해주세요? 노란색 원과 만나도록 해주세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다시 뭐라고? 직선, 저건 뭐야? 직선
L 선분 AB를 이름의 괜히 썼다 이거 양 끝점으로 하는 원과 만난다 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럼 원과 직선이 만난다잖아. 어떻게 풀어? D와 R 비교하러 가지.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의 길이보다 직선까지의 거리가 더 짧아지세요. 맞죠? 그럼 뭐부터 찾아야 돼? 일단 원부터 찾아야겠네. 오랜만이다. 이름의 양끝점을 하는 원. 중심 어디임? 마이너스 1,2임. 그럼 벤지름의 길이 얼마임? 마이너스 1,2로부터 마이너스 3,0까지의 거리. 얼마야? 2루트야?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으로 고친 다음에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d 뭐예요?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중심에서 직선까지 그냥 대입해버리죠.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k 절대값 그게 2루트보다 작아지면 됨. 되었음? 그럼 뭐예요? 절대값 속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그냥 k 플러스를 쓰는 게 더 낫지. 얘가 뭐 해주세요? 넘어가주면 4루트 5가 되겠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루트 5 맞냐? 맞네. 그래서 이제 k의 범위를 구하시면 끝나요. 됐죠? 얘는 그래서 이 범위에 있는 정수 k 개수 찾으면 끝나지. 알았죠? 끝. 408번 가자. 아이씨 지우자 이거. 자, 가볼까? 얘는 어떻게 푸는 게 편하냐면요. P면 Q이다를 다이렉트로 가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대우를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냐면 가정이 미지수가 아니잖아. 가정이 확정되어 있잖아. 맞죠? 낫 Q를 찾으러 가볼게요. 뭐예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낫 P는 뭔데요?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 곱하기 x제곱 똑같은 식이지. 플러스 2x 마이너스 3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근데 이거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굳이 진리집합의 포항관계 막 수위성 그리러 가야지 와 짜증난다 라고 해도 논리적으로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놈한테 이상을 곱했는데도 0보다 커났다는 이유가 뭐야?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이 문제는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m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만족하면 돼요 라고 가시면 됩니다. 알았음? 알았음? 됐지?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기는 해. 간다. 일단 그래서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네요. 판별식 가야지. 이것도 맞죠? 틀린 건 아니야. 첫 번째 1번으로는 그게 나오겠지. 판별식. m제곱에 마이너스 4m이 0보다 작으면 또는 같으면 무조건 성립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게 좀 여기가 좀 짜증나겠지. 얘는 뭐다?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x에 대해서는 얘가 성립합니다. 즉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아니지만 얘가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해됐니? 즉 범위가 어떻게 되면 된다? 얘가 성립하는 경우에서는 얘가 무조건 성립한다. 뭐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됐죠? 범위가 얘보다 좀 더 넓어지면 돼. 그 녀석을 이제부터 찾으러 갈 거예요. 됐나? 밑에 있지. 성립한 2차 부등식. 함수로 해석을 했을 때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커져요.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두 점에서 만나. 함수가 x축보다 위로 가는 범위는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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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 범위인데 그 범위 안에 얘의 범위 뭐야?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고. 알았죠?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여기 있잖아. 흰색 범위보다 좁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는 여기 있잖아. 흰색 범위보다 좁잖아. 만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즉 1이 어디 있으면 된다? 양수가 나오도록. 마이너스 3 어디 있으면 된다? 양수가 나오도록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한다? x에 마이너스 3을 넣는 거야. x에 뭐 한다? 1을 넣는다. 어디에다가? 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4m 플러스 9예요. 1을 넣어주면 1이다. 이건 이미 성립하잖아. 얘 성립해주면 돼. 되었죠? 되었죠? 근데 이게 달까? 그건 좀 고민해봐야지. m이 어디에 있어요? 축 2분의 m이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어주면 돼. 자, 지금 내가 먼저 아무 말 안 하고 풀었어. 뭐랑 좀 느낌이 비슷한 문제인 것 같냐, 얘들아? 근의 분리 기억나? 근의 분리? 한판축 썼던 그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라는 거 보여요? 그래프를 그렸고 함수값 넣어봤고 판별식 먼저 썼고 축 쓰고 있잖아. 한판축이야.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근데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어? 근의 분리는 방정식 문제인데 지금은 부등식 문제고 집합 문제인데 명제 문제인데 하고 있잖아.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어야죠. 알았죠? 그래서 1번에 있는 범위입니다. 또는 2번에 있는 모든 범위를 다 만족하는 것까지 해서 두 개가 다 답이에요. 답은 계산과 생략할게요. 알았죠? 여기까지 408번. 좀 많이 귀찮죠? 자, 자, 코시-슈바르츠 한번 볼 건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증명은 하라고 했는데 안 했겠지. 가자.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공식 기억나요? 언제 쓸 수 있죠? A, B, 언제 XY가 실수기만 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은 어떻게 되죠? 제곱 더하기 제곱의 곱. 이 크거나 같은 거지. 누구보다?
크로스로 각각 곱합니다. 순서 잘 기억해놔요. 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증명하자. 증명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둘이 빼면 되죠. 맞죠? 그래서 요 녀석에서 요 녀석을 빼면 되고, 빼는 시도만 하면은 사실 금방 끝나. 빼려는 시도조차 안 하니까 증명을 못 하는 거지.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교육과정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사실 증명이에요. 다음과 같은 식을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 한다. 다음을 증명하시오. 또는 다음과 같은 부등식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한다. 이것은 절대 부등식이고 그것을 이용하여 이렇게 하세요 라면서 공식을 보통 주기도 해요. 그렇죠? 자, 어쨌든 증명 뺀다. 뭐야? 전개.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옆에 거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사라지네요. 그러면 남는 거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제곱 x제곱. 야, 보이냐? ay 마이너스 bx의 완전 제곱식인 거 보여? 제곱이기 때문에 뭐 하겠어? 크거 낮다 당연히 성립하고 증명 이어서 끝이 아니라 그랬죠. 뭐 항상 써줘야 돼? 절대부등식 증명하면 마지막에 뭐 쓰라 그랬어요, 가연아? 등호 성립 조건 반드시 쓰라 그랬죠. 뭘 때 성립한다? ay-bx가 0이면 성립합니다.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증명은 이 정도에서 끝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렇게 안 씁니다. 증명은 이렇게 끝을 내도 되는데 얘를 살짝 바꿔요. 어떻게? ay-bx라고 하면 나중에 헷갈려 이게. 그래서 둘이 같아지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양변을 ab로 나눠요. 그래서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한다로 바뀌어요. 1대 성립한다. 왜? 곱하고 있는 두 녀석들이 b랑 같을 때 성립한다. 이게 더 쉽지. 크로스를 어떻게 곱하더라? 헷갈리거든. 그래서 보통 안 합니다. 알았죠? 끝. 요게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고 누구랑 같이? 산술기하 평균과 같이 둘 다 최대 최소를 구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구분을 해줘야 돼. 물어보는 게 각각 얘는 A, B에 대한 합과 문자 두 개라고 하자. 문자 두 개에 대한 합과 곱에 대한 얘기로 나오면서 둘 중 하나를 주고 둘 중 하나를 물어볼 때,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역수의 합이 주어질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산술기하다, 그치? 근데 코시는요. XY를 문자로 바라보면 합과 제곱의 합이 등장해야 돼요. 그렇게 주어지고 하나를 주고 하나를 물어볼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코시-슈바르츠입니다. 알았죠? 그런데 되게 헷갈리는 것도 하나 있어. 하나는 합이고 하나는 제곱의 합인데 하나는 합인데 루트들의 합도 물어봅니다. 좀 이따 문제 풀어보자. 그때도 코시를 쓰는 거예요. 왠지는 좀 이따 문제 보면 알 거고. 그래서 이게 코시를 쓰는 문제인지 산술기하를 쓰는 문제인지 절대로 너희들이 유형 27번을 보면서 유형 20번 아이고 코시-슈바르츠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코시를 쓰러 가면 안 돼요. 자, 간다. 너희 질문이 401번이라고 했는데 뭐 399번부터 먼저 하나 풀어보면 하나는 XY 두 녀석의 합. 그리고 여기서 합이고 여기서 합인데
얘는 앞에 AB가 개수가 붙고 얘는 개수가 안 붙는 거 의미 없죠? 우리 산술 하면서 오늘 아까 지혜가 질문한 거에서 개수 가지고 장난치는 거 있었다 분명히. 2x 플러스 4y 이런 거 있었어. 어쨌든 3x 플러스 4y랑 제곱의 합에 대해서 최소를 물어보잖아. 그럼 당연히 너희들은 뭐 해야 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당연히 써야 되는 거죠. 갑니다. x제곱 y제곱 여기에서 풀어나왔다 해서 얘 뭐 만들어야 돼? 3x 4y 의 제곱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지금 3, 4 자리에 AB 자리에 3, 4가 들어가면 돼요. 얘가 25이고 얘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거고 얘가 25이니까 약분해주면 1보다 큰 나타지게 되겠지. 답은 1이에요. 1번. 자, 그럼 여기서 너네가 몇 번을 풀어왔을 거냐면 389번을 풀어왔을 거야. 너네 이게 왜 질문이 아니지? (389번) 질문인 사람 없어? 있죠. 왜 질문 안 했어? 깜빡했나? 아, 그래? 너 말고 그러면 389번 다들 잘 했어? 이거 어려웠을 텐데. 그치? 질문이지. 왜 질문 안 했어? 자, 이거 증명 지운다. 389번은요 두 가지 풀이가 나옵니다. 산술기하 평균 쓴 사람 손, 혹은 몰라서 해설지 봤더니 산술기하 평균 쓰라길래 쓴 사람, 어쨌든 산술기하 평균을 해결한 사람 손. 자, 코시 슈바르츠로 푼 사람 손. 389번은 효율적인 풀이는 사실은 코시예요. 코시. 이거는 산술기하 평균보다 더 좋은 풀이가 코시야. 일단 둘 다 풀어줄게. 두 개의 풀이를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자, 389 뭐야? xy가 양수. 양수라고 해서 산술기하 평균 들어가면 안 되지. 왜? 코시는 실수기만 하면 쓸 수 있다. 양수라고 해도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가보자. 뭐하래? 오! 커피 뭘 넌 보지도 못해놓고. 여기가 이제 키득키득 해야지. 책 내려놓다가 커피를 쏟을 뻔했어. 자, 가자. 얘를 두 가지 풀이로 알려줄게요. 첫 번째 풀이. 뭘 사용한다? 어떻게든 산술기하 써볼 거야. 근데 산술기하 쓸 수 있는 상황인지를 인지할 수 있어 없어? 사실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산술기하로 풀려면 유형을 외울 수밖에 없어요. 기억해놔? 루트들의 합과 그냥의 합이에요. 그래서 코시 쓰러 갈 수 있겠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산술기하 쓰기 위해서는 뭐 한다? 내가 잘 봐야 돼.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있어. 뭐를 구한다? 최대값이지 지금. 최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있어. 그 녀석을 뭐 해봐? 제곱을 해보는 거야. 왜? 그래야 주어져 있는 3x와 5y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항상 산술기하 평균을 쓰라고 하는 문제는 계수가 맞춰져 있어요. 갑자기 여기서 2x 플러스 3y 이렇게 못 물어봐. 코시는, 아니 산술은. 알았죠? 그리고 2루트 xy가 나오죠. 2루트 15xy가 나오잖아. 맞죠? 그런데 얘가 10이잖아. 10. 잘 봐. 노란색이 최대면 제곱을 한 좌변 전체도 최대겠지. 그럼 좌변의 최대면 똑같은 식인 우변도 최대겠지. 우변이 통째로 최대가 되려면 루트 속에 있는
xy가 최대일 때 나오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합이 일정한데 곱의 최대를 물어보는 문제라서 한편 하면서 따로 옆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요. 얘가 10이고 약분을 해서 5가 됐으면 제곱을 해서 25, 15xy가 나오는 거야. 됐죠? 그럼 괜히 분수 만들 필요 없으니까 요거까지 생각을 하자. 알았지? 최대값 얼마야? 25. 뭐 왜? 아니야? 25. 네, 맞아요. 자, 두 녀석 뭐 한다? 요 녀석을 이제 집어넣어서 슉슉슉 계산하면 뭡니다? 20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푸는 게 일단 산술기하의 원래 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진짜가 아니야. 두 번째 풀이가 더 편해요. 뭘 쓰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어떻게든 쓰는 거야. 왜? 주어져 있는 3x 플러스 5y가 10이라는 녀석을 너네들이 루트 3x의 제곱과 루트 5y의 제곱으로만 볼 수 있으면 돼. 이건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보라고. 그리고 나서 루트 3x와 루트 5y의 최대값을 물어보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야지. 그럼 뭐해? 이 녀석의 제곱 더하기 이 녀석의 제곱이 있어요. 크거나 같겠죠? 그 녀석 그대로에 바꾸면 안 되니까 앞에 1이 곱해져 있다 생각하고 루트 5y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 곱해져 있다 생각하면 1, 1을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제곱의 합으로. 그래서 좌변이 얘는 10이고 얘는 20이라서 끝나. 알았어? 물론 3x 플러스 루트 y가 아니라 제곱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여기 20이 답이 아니라 요게 20이고 그거는 뭐? 전체 제곱의 최대값이니까 얘의 최대값은 뭐다? 2루트 5. 이게 답. 여기서도 루트 씌워서 2루트 5. 그게 답으로 나와야 돼요. 알았죠? 근데 다음 문제가 뭐냐? 그거 진짜 펜. 그래서 답은 2루트 5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요렇게 푸는 게 389번의 풀인데 객관식으로 나왔다면 너네 뭐로 풀래? 당연히 코시가 빠르지. 기억해놔. 대부분의 학원생들이 다 이거 코시로 풀어줍니다. 그런데 뭐도 알아야 된다? 얘도 알아야 돼. 왜? 서술형에는 교육과정이 없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거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용해서라고 하면은 써도 된다는 얘기겠지. 근데 그게 아니면 쓰면 안 됩니다. 왜? 교육과정 없으니까. 알았죠? 그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제일 대표적인 문제 두 가지였고요. 401번은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404번도 그렇고. 자, 일단 풀이하는 것보다 아니다. 이걸로 가볼까? 너희들이 풀어봐. 오늘 이거까지 할 시간 없는데. 아니야. 이건 다음에 내신 대비 하면 가자. 그렇게 하니까. 자, 401번 풀어볼게요. XY의 합이 구해요. 다음 중 블라블라.
루트 xy에 대해서 범위를 물어본다. 그치? 뭐야?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나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xy에 대한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어이구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는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랑 같은 말이죠. 곱의 최대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해봐. 합이 주어졌어. 산술기하 평균. 합은 그건 어때? 2루트 xy보다. 그래서 얘가 9가 되는 거지. 양변 2로 나누고 2분의 9. 짜자잔. 이게 맞아요. 아, 다르네 땡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최대값은 2분의 9지만 그치? 이 2분의 9는 가질 수 있는 값이지만 그치? 10보다 작냐라고 물어봐도 이건 참이야. 맞지? 그래서 만약에 기억이 이게 예를 들어서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참인복이야. 다른데요가 아니잖아. 실제 얘는 2분의 9보다 작지만 9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면 맞아요. 알았죠? 그거는 조심해서 봐야 돼. 달라서 땡이 아니야. 이거 틀렸다고 아니 그래 틀렸다고 답 찾은 사람도 얘가 오히려 얘보다 좁은 범위이기 때문에 틀린 거야. 알았죠? 두 번째는 이은. 이거 좀 지울게 이제. 두 번째는 이은. 제곱 더하기 제곱. 뭐야? 혹시 쓰세요다 그지? 범위를 구하세요.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혹시 쓰러 가보자. 뭐야? 제곱의 합은요. xy가 그냥 더해져야 돼요. 앞에 계수 얼마? 1, 1. 그래서 여기도 1제곱, 1제곱. 그럼 얘는 2. 아, 이거 제곱 안 했다. 9제곱. 얼마야? 응? 너, 씨. 요렇게. 됐죠? 9제곱인데? 됐죠? 니은 참. 디귿. 0. 루트 x. 루트 y. 3루트. 얘는 설명 안 합니다. 방금 했어요. 389번 코시를 이용해서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범위 찾을 수 있어. 왜? 합이 주어졌어. 루트의 합의 최대 최소 문제 코시. 물론 산술기하로도 풀 수 있음. 그럼 선생 이거는 나오는데 이거 안 나오던데요? 이거는 질문하면 미쳤죠? 루트 더하기 루트인데 당연히 양수죠.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라서 이것만 밝히면 돼. 알았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질문인 사람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답은 니은데 이거 4번. 됐지요? 그 다음에 404번은 딱히 얘기 안 할게요. 원의 넓이의 합은 반지름 제곱 파이, 반지름 제곱 파이, 반지름 제곱 파이. 거기서 파이로 묶어주면 반지름 제곱, 반지름 제곱, 반지름 제곱이에요. 그래서 뭐만 설명하고 마칠 거냐면 코시 슈바르츠 미지수 3개짜리 산술기하도 미지수 3개짜리가 있어. 3개 써놔. 아마 센 애는 있을 거고 필기 따로 하는 사람들 미지수 3개짜리는 요것만 조심하면 돼. 뭐 아닌 거? 삼성 아니다. 코시는 제곱이다.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은요. 세 미지수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3이 돼야 되고 기하 평균은 세 문자에 대한 평균이니까 부피야. 그래서 정육면체를 만들어서 부피가 ABC가 되고 한 변의 길이를 같게 만들면 세제곱근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 때문에 얘를 삼성으로 잘못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요게 산술기하 평균의 미지수 3개짜리 공식입니다. 외울 수 있겠죠? 오케이? 저것도 잘 써놔. 가끔 나오니까. 그럼 패스. 오늘 하는 내용 갈게요. 드디어 함수하러 갔는데 10분밖에 안 남았어. 잣됐어요. 바로 시작해도 돼? 뒤에 다 썼어? 네. 함수가 뭐야?
가연아? 가연아? 함수가 뭐야? 오, 그렇죠. 정확하죠. 함수의 예시, 실생활에 뭐 있어? 여보세요? 함수의 예시. 어렵나? 자, 얘들아, 함수가 뭐야? 영어로 뭐야? 펑션. 그럼 F 쓰잖아, 그치? 펑션. 펑션이 뭐야? 영어 단어로 뜻이? 기능.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거. 너희들이 실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함수. 다시. 함수 아까 걔네가 얘기한 게 x 값에 따라 y 값이 하나 나오는 거. 하나 나오면 하나 나오는 거. 그게 함수야. 기계에 아무거나 생각해봐. 하나 나오면 하나 나오는 거 뭐 있어? 자판기, 그렇지. 제일 예시를 들기 쉬운 함수가 바로 자판기. 그리고 리모컨. 여기 리모컨이 있으니까 이 리모컨을 예를 들어볼까? 자, 함수의 함수. 너무 보통이 많은데 함수의 함수. 어떤 버튼을 뿅 눌렀는데 아무 기능 안 하면 그거 잘못된 거지. x 값을 넣었는데 아무 기능 수행 안 한다? 그건 함수가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맞죠? 자, 예를 들어서 이 빨간 버튼. 당연히 빨간 버튼 뭐겠어? 폭파 버튼 아닐 거 아니야. 뭐겠어? 누르면 뭐 하겠어? 이게 저 빔이거든? 뭐 하겠어? 빔 켜지겠지? 빨간 버튼 다시 누르면 갑자기 확대되냐? 빨간 버튼 다시 눌렀는데 갑자기 화면이, 아니 그건 꺼진다고 할 수 있구나. 하나를 눌렀는데 뭐 화면이 바뀌어. 흑백 반전이 돼.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x값 하나를 넣었는데 여러 개의 y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그게 함수입니다. 자, 우리는 아까 가연이가 말한 대로 중학교 때는 이 정도만 알아도 함수라고 할 수 있었어 라고 하면서 x값 하나, y값 하나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고등부로 와서 좀 더 까다롭게 예시를 들어주려면 함수로서 정의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용어 정리 좀 하고 갈 건데 오늘 진도 어떡하냐 진짜. 자, 함수는 뭐다 이제? 집합이 두 개가 등장해요. 버튼들의 집합, 집합 X에서 집합 Y, 여러 가지 기능들로 대응 하나하나 연결시켜 준 겁니다. 알았죠? 그런데 아무렇게나 연결시킨다고 해서 항상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함수가 함수로서 함수가라고 하자.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데 용어가 먼저 좀 필요해서 위에 그림 좀 그릴게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함수를 이걸로 많이 그렸지. 그치? 이걸로 많이 하는데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갑니다. 집합 X, 집합 Y, 화살표, 펑션, 대응. 자, 그리고 여기에 X들이 따다다다다다다닥 들어가요. 화살표를 보내는 집합. 거기에 이름을 우리는 뭐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 정의역이고,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다 정의역의 원소가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왜 이름이 정의역인지 알겠지? 두 번째, 집합 Y. 화살표를 받는 집합 전체의 이름은 공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리모컨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능으로 무조건 다 연결되니? 아닌 거 알지? 너네 에어컨도 사실 에어컨 뭐 가격에 따라 호환용 에어컨과 정품 에어컨에 따라 사실 기능 조금 차이 나는 거 알지? 그리고 똑같은 LG 리모컨이면 사실 기종이 달라도 리모컨 서로 호환되는 거 알지? 근데 여기에는 기능이 다 수행은 안 하잖아. 맞죠? 자, 리모컨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능들로 싹 다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에어컨의 값에 따라, 리모컨의 값에 따라 대응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겠죠. 물론 빈 버튼이 있으면 안 되고 몇 개의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될 거야. 즉 대응을 하나하나 시켜주다 보면 얘는 몇 개의 녀석들만 대응이 되는데 그 녀석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불러요. 대응에 참여한 Y의 집합의 원소들을 묶어서 치역이라 부릅니다. 이름 알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너네 했잖아. 그지? 내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 해도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수학하. 한 사람, 안 한 사람 한 명밖에 없잖아. 그지? 아, 미안, 서준아. 자, 어쨌든
그래서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둘 다,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정의역의 원소는이에요. 정의역의 원소는. 자, 배운 사람들 얘기해볼까? 서윤아,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 오,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러우시냐? 뭐? 그렇죠. 맞아요. 대응에 참여합니다. 출발해야 돼요. 그래요. 나는 이제 항상 예를 들 때 미팅 얘기를 듣는데, 이건 남자들, 여기 여자들. 남자들이 여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 나 골라야 돼. 고르는데 아무도 마음에 안 들어. 나 안 해. 그럼 돼, 안 돼? 미팅 나가서. 뺨 맞는다, 창원아. 알았지? 일단은 누구라도 찍어야지. 대단한 데든. 알았죠? 또 참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정역의 모든 원소는 공역의 원소에 대응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 가연아? 리모컨 기능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버튼 작동 안 하면 그 리모컨 고장난 거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버튼 하나 눌렀는데? 여러 가지 기능 수행하면 안 된다 그랬지. 버튼 하나가. 그렇지. 오직 하나로만. 만 대응해야 됩니다. 로다, 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게 함수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창원아, 미팅 나갔는데 두 명이 마음에 들어. 난 너도 좋고 난 너도 좋아. 이러면 돼, 안 돼? 알았지? 그러면 뺨 맞는다. 알았지, 창원아? 네 뺨 조심해. 어쨌든 이게 바로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고, 이걸 가지고 다음 중 함수인 것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자, 보게 들어봐요. 대응이 뭐냐면 말 그대로 원소 나열 지어준 거야. 짝 지어준 거야. 대응이야. 알았지? 좀 보이지? 대응이야. 대응입니다, 다. 대응은 대응이야. 근데 얘 함수 아니야. 아니죠. 왜요? 세 번째 정의역이 어때? 대응에 참여 안 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에요. 두 번째, 대응은 맞지만 함수야 아니야. 왜 아니야? 두 번째 원소가 양다리 걸쳤어요. 함수 아닙니다. 세 번째, 대응입니다.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 맞아요. 정의역의 원소는 다 같고 하나로 가고 있잖아. 그냥 둘이 만났을 뿐인 거지 뭐. 미팅 나가면 무조건 다 다른 사람 찍어야 되냐? 나는 1번, 넌 2번 할래? 넌 3번 할래? 아니잖아. 따다닥 찍어서 나도 1번, 얘도 1번. 근데 얘가 고른 게 나면 내가 커플인 거고, 아니면 아닌 사람들끼리 뭐 하러 가겠지. 어쨌든 나도 미팅 안 나가봐서 몰라. 난 미팅 안 해봤어요. 됐죠? 아싸라서 안 한 게 아니라 항상 여자친구가 있어서 안 했어요. 부정 아닌데? 이거는 팩트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함수로 갑니다. 너무 크게 웃는다. 너 이 새끼. 알았죠? 자,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림을 가지고 함수니 아니니 라고도 물어보지만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프로 물어볼 수도 있어. 그것도 너희들이 잘 찾아오세요. 알았죠? 시간이. 그럼 이제 함수는 이런 거. 자, 그러면 두 개 이상의 함수를 바라볼 거예요. 그때 두 개 이상의 함수가 같은 함수니? 라는 거를 물어봅니다. 자, 두 개의 리모컨이 있어. 생긴 건 달라. 그래도 같은 리모컨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있다. 생긴 건 달라도. 버튼이 뭐 똑같은 버튼이 있어. 똑같은 버튼을 똑같이 눌러봤더니 똑같은 기능을 수행을 해. 근데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이야. 다른 리모컨이야? 같은 리모컨이죠. 같은 기능을 똑같이 수행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가 되려면 일단 리모컨의 뭐가 같아져야 돼? 리모컨의 버튼이 같아져야 됩니다. 아이씨, F라고 하지 말자. F라고 하지 말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고 U에서 V로 가는 함수 G가 있어요. 두 함수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같아야 된다? 아야,
버튼이 같아야 된다. 버튼의 집합 정역이 같아야 된다. 알았죠? 두 번째. 버튼이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똑같은 리모컨이냐? 아니지. 똑같이 전원이라고 써져 있어. 전원쌤? 내가 얘기했나? 전원쌤 대학생 때 사인이 없었어. 나는 사인을 막 하고 다니니까 막 신기했나 봐. 야, 나도 사인 만들어야겠다. 사인 좀 만들자. 그럼 내가 이거 어때? 좋은데 해서 한참 이거 쓰고 다녔다. 전원쌤. 요즘은 다른 거 쓰지. 그럼 장난친다고 쓰실지는 모르겠네. 그리고 전원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전화를 걸었을 때 안 받는 거. 또는 핸드폰 꺼져 있는 거. 왜 그런 줄 알아? 전원이 꺼져 있어. 이러잖아. 자, 어떻게 하자? 그것 때문에 진짜 학교 때 많이 웃었는데. 어쨌든 가자. 그래요. 뭐라고 해야 되냐? 전원하니까 파워. 파워라고 써져 있는 버튼이 두 개가 있다 치자. 딱 눌렀는데 하나는 꺼지고 하나는 갑자기 TV 볼륨이 올라가. 같은 리모컨이야? 다르지? 그죠? 기능들이 다 달라. 그럼 안 되지. 그래서 뭐 합니다? 정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F에 넣었을 때랑 G에 넣었을 때 같아지면 됩니다. 자, 이것만 만족하면은 그 두 함수는 같은 함수예요. 생긴 게 달라도. 즉, 만약에 fx가 한 함수는 절대값 x고 gx는 x제곱이라고 하면은 다른 함수냐? 같은 함수가 되도록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똑같이 정역을 집합 x로 갔는데 집합 x가 뭐뭐라면 마이너스 1과 0과 1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함수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 넣어줘도 둘 다 1, 1. 0을 넣어줘도 둘 다 1, 1. 1을 넣어줘도 둘 다 1, 1. 됐죠? 전원쌤에 걸려. 너 전원쌤 아니야 근데? 얼굴 봤냐? 얼굴 봤어? 인사해보거나 뭐 얘기해본 적은 있어? 얘기해본 적 있는 사람? 그건 없어? 가끔씩 특강으로 애들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한 번씩 이제 일화를 좀 들려줘야 되는데. 전원쌤과 관련된 일화. 여러 가지 있죠. 진짜 나랑 전원쌤이 16년, 17년째 친구니까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 군대에서 왜 만나? 학교에서 만나지. 아니, 20살. 그렇지. 22살에 군대 갔지, 나는. 전원쌤이 내가 23살 때 그것도 화나. 간다 그래서 나는 상병인가 일병인가 그랬을 거야. 일병 휴가 나와가지고 집에 가거나 친구랑, 하긴 전원쌤도 친구니까. 어쨌든 친구랑 놀거나 뭘 하거나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전원쌤을 따라서 군대를 갔어. 나는 휴가 나서 군복을 입고 있고 전원쌤이 이제 군대 들어간다고 또 다른 부대 간 거야. 잘 가. 인사하고 밥 같이 먹고 그냥 자고 다음날 들어간 거 보고 나는 이제 집에 아니라 집에 바로 갔나 어쨌든 군대로 복귀했어. 그때 당시 요즘을 치면 인스타, 그때 당시 싸이월드. 방명록에 갑자기 전원쌤이 군대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나한테 방명록을 남겨놓은 거야. 너희들 치면 이제 DM을 보내놓은 거야. 4444444444라는 걸 나한테 보내는 거야. 이게 뭐야? 아니 일단 주거를 쓴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군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DM을 보내? 요즘처럼 핸드폰 동영상 훈련소는 어떻게 보내?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이야. 하루인가 이틀 만에. 나한테 4444를 보내는 게 뭐냐 하면서 내가 전화를 했어. 전화를 받아. 핸드폰을. 뭐야 무슨 일이야? 하니까 겁나 웃어.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는 이년 뭘 만우절이야. 군대까지 들어갔는데 무슨 만우절이야. 군대를 전원쌤이 너희가 보면 알겠지만 왼손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이 안 움직여. 마비가 돼 있거든. 왼손잡이들은 왼손을 총을 쏘냐? 아니 오른손을 총을 쏴. 그래도 왜냐면은 버튼들이 그렇게 맞춰져 있거든. 그런데 오른손가락이 네 번째 손가락이 안 접히면 총을 제대로 쏘겠냐? 못 쏘지. 그래서 군의관이 체력 검사를 다시 하거든. 군대 들어가면.
거기서 손가락 마비된 걸 보고 지금 너 여기서 군생활 해도 된다. 어차피 총알 많이 안 써. 해군인가 공군 같거든 전쌤이. 어차피 총알 안 쏘니까 뭐 들어와도 된다. 근데 네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내보내주면 군대 아마 면제될 거다. 나갈래? 군생활 할래? 하겠다고 한 거지 당연히. 그 4가 뭐냐면 4급. 4급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공익 알지? 공익. 공익근무 요원이 4등급이거든. 4급이거든. 4급을 받았다고 나한테 4444를 써놓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공익근무했어. 내 휴가는 왜 간 거야 거기를? 그 피 같은 휴가를. 다른 친구가 아니라 아니 일단 군대 가는 친구가 있는데 군대 가는 친구가 배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던 거지. 어이없어 그래서. 가자.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 아니 서로 같은 함수 만들 수 있습니다. 알았죠? 너 자꾸 크게 웃는다 너. 아무튼 전쌤이랑 진짜 재밌었는데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들려줄게요. 대리 시험 이런 것도 있고. 나 대신 시험 들어가거든. 나 대신 전쌤 시험 치러 가고. 거기서 또 웃긴 것도 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자 어쨌든 갑니다. 뭐야 없네? 할 게 없네? 끝났어요. 너희들 문제 풀어보세요. 알았죠? 원래 이거 가지고 더 좀 설명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풀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목요일까지라서 시간이 좀 많은데 많이 못 내서 좀 그렇다. 어쨌든 풀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숙제 내줄 테니 이번 주는 약간 휴식이라 생각하고 특강 든 사람들 특강에 좀 집중해서 알았죠? 알았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숙제가 나가긴 나갑니다.